옹배기 오유권 맞은편 산 소나무 그늘에서 이따금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꾀꼴 꾀꼴 산골을 타고 울려오는 목화밭에서 풍월대가 반촌댁이 품앗이 밭을 메우고 있다. 문득 풍월댁이 용애네 하고 불렀다. 왜? 이웃에 사는 새집댁이 이사를 간다고 안튼가잉. 금매 맛이 집이 타져버려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신북으로 안 간다고 않는가? 그거 됐는가? 그 집도 피난 오기 전에는 살림이 꽤 괜찮았던 모양이대. 그래. 참 괜찮았던 모양이대. 광주서 살 때는 외밥그릇 2죽 같은 것은 언제나 찬장에 두고 지냈다고 않던가? 금매 맛이. 그러나 지금은 뭐 볼 것 있던가? 그래도 나는 아직 그 반동들이 옹배기 하나만은 욕심나대 참. 참 그건 그렇대잉. 어쩌면 그리 맵기롭고 이쁜지. 그런디 요새는 어디 그런 온배기 나든가? 금매맛이 요새 기술들은 하도 빌어먹어서 500칸을 줘도 그런 온배기는 어디 사겠던가? 1000냥을 주면 사고? 그런데 올해내야 나는 굳은 것이라고도 불가불 온배기를 하나 사야 쓰겠네. 요 며칠 전에 집이 가신학년이 쌀을 일다가 온배기를 한 귀퉁이 파싹 깨먹어서 그 으등가리 같은 것으로 쓰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자네는 그것이라도 있는가 보네. 나는 또 집이 가신학년이 지난 초여름에 한나 없애 묵은 쌀 온배기를 아직까지 못 사주고 있지 않는가? 나도 불갑을 하나 사야 쓰겠네. 사세들 하고 반촌댁은 이제 밭이 얼마나 맺었는가 해 뒤를 돌아보고 나서 올해내야 이제 해도 다 됐네. 그만들 들어가세. 그러세. 풍월댁이 호미를 떨며 따라 일어섰다. 풍월댁과 반촌댁은 올해도 목합밭 매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품앗이 밭을 매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풍월댁 밭을 먼저 매고 올해는 반촌댁 밭을 먼저 매는 것이었다. 풍월댁과 반촌댁은 해마다 다른 데로 품앗이를 가는 법이 없었다. 그저 풍월댁은 반촌댁에게, 반촌댁은 풍월댁에게 품앗이를 가면 두 집 밭은 이 집 밭보다 땅이 고른 때에 빨리 매지는 것이었다. 위에 일손들이 빨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천성 욕심이 많은 데서 그랬다. 가끔 비라도 알맞게 내리면 단 하루일지라도 기어이 밭을 메고 모야 다른 바쁜 일에 손을 대는 성미들이었다. 어느 해든지 목화볕 매기가 시작될 무렵에 첫 비가 내리면 풍월댁과 반촌댁은 올해는 네 밭을 먼저 매일 차례다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그것이 마침 저편 밭을 먼저 매일 차례라도 됐든 인역밭을 매러 간 거나 다름없이 급하게들 서두르는 것이었다. 그런 풍월댁과 반촌댁은 어느 일에든지 곧잘 단짝이 되어 올렸다. 가령 봄새에 쑥 한 번을 캐러 갈 때는 저편이 딸을 데리고 나서면 이편도 곧 딸을 데리고 나섰다. 이래야만 내년 설에도 쑥떡이 저 집보다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영산강으로 조개잡이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저쪽이 딸을 데리고 나서면 이쪽도 의뢰 딸을 데리고 나섰다. 이래야만 또 오늘 저녁 식구들의 죽숟가락에도 고깃점이 저 집보다 많이 오르란 생각을 하면서 그런 풍월댁과 반촌댁은 살림에 대한 욕심도 그렇듯 똑같았다. 이따금 저편이 쌀점식이나 모아온 것을 팔아서 아이들의 옷감 한 가지 것을 사오면 이 편도 어느새 셈을 내가지고 어김없이 그 다음 장으로 가오시곤 했다.
그릇 한 가지 것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이쪽이 한 가지 것을 사면 저쪽도 의뢰 한 가지 것을 샀다. 그런데도 장거리에만은 좀채 함께 나가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몰래 혼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사는 것이 재미였다. 그래 간혹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의뢰 뒤에 나온 쪽이 이 욕심쟁이의 팬이야. 그 그릇 안고 가다 쇠똥에다 입이나 맞춰줘라 하면 또 먼저 나온 쪽이 의뢰 저쪽 복장을 도두는 말로 이 사람아 인젠 혹 붙은 그릇밖에 안 남았더라 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바로 지금 새집댁 집 자리에서 살던 탁골댁이 이태 전에 이사를 가면서 오동나무 반상 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일이 있었다. 그때 그것을 먼저 안 풍월댁이 그 반상을 200관에 사기로 흥정해두고 미처 손에 쥔 돈이 없어서 잠깐 마을로 두루러 갔던 판에 어느새 반촌댁이 그걸 알고 쫓아와 풍월댁이 흥정해둔 값에 30환을 더 얹어주고 가져가 버렸던 것이다. 그래 풍월댁은 내 남 없이 살림에 대한 욕심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어차피 셈을 내서 가져간 반촌댁을 걸어 탄도 안 했지만 턱골댁에게 사람이 돈 몇 푼 사이에 그래서는 못 쓰는 법이노라고 짭짤하게 타일렀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풍월댁은 종래 반촌댁 집을 갈 때마다 그 상을 보면 오장이 뒤집힌다고 해. 통이 발을 끊고 있다. 마침내 낮장에 가서 꼭 그만한 흔상 한 입을 사다 놓고야 다시 반촌댁 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밭에서 옹백 이야기를 하다가 온 때문일까 풍월댁은 장독대에 쓸만한 옹백이 하나가 없는 것이 오늘따라 몹시 초라하게 보였다. 그러자 곧 보그러가 행주와 물동이를 내다가 장독대의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닦음으로 해서 한 기퉁이 빈 장독대가 행여 조금이라도 낫게 보였으면 하고 그러면서 연신 아야 어서 옹백이를 하나 사야겠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대다 무심코 아야 옆에 새집댁이 언제 이사 간다 가디? 부엌에서 불을 놓고 있는 오래에게 물었다. 한 닷새만 있으면 간다거든만. 그래야 반촌댁 역시 오늘따라 용해가 깨진 옹백이에 쌀을 씻고 있는 것이 더욱 언짢게 보였다. 그러자 약간 벌면서도 이녀라 가시네야 그렇게 깨먹고 나니 참 보기 좋다 하고 노상하던 나무람을 또 한 번 하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어서 옹백이를 하나 사줘야 쓰겠다 하고 내까리며 무심코 아야 돌아온 장이 언제냐 하고 물었다. 내일 아닌가? 참 그러구나. 그럼 다음 장에 나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짐살이 얼마나 모아졌는가의 광으로 가보았다. 이튿날도 두 여인은 밭을 메고 오다 마침 제꼴로 넘어가는 새길 안에서 거기 늦은 장을 보고 돌아가는 장꾼들 가운데 검정 조바우를 쓴 두 노인이 옹백이 하나씩을 사들고 가는 것을 보고 반촌댁이 먼저 우리도 저만한 옹백이나 하나씩 사야 쓰겠는디 풍월댁이 금매맛이 하고 이내 이쪽으로 가는 노인에게 그 얼마 줬어? 꼭 10,000냥 줬어 하자 그 옆 노인이 10,000냥 200환이라오 200환 그럼 그보다 좀 더 큰 반동우들이니 는 얼마나 주라갑디여? 다시금 풍월댁이 묻자 15,000냥 주라갑디다. 이러고 돌아온 풍월댁은 오늘 또 무심코 아야 이 앞에 새집댁이 언제 이사를 간다디? 딸에게 물었다. 한 사날 있으면 간다하더만 하고 딸은 어제도 묻던 말을 또 묻는다는 듯이 어저께도 묻고 그러대? 내가 요새 이진병이 좀 생겼어야 하면서 이제 물걸레를 들어 연방 툇마루를 훔치기 시작했다.
풍월댁이 저녁밥을 먹고 새침댁에게 갔다. 아, 댁이 이사 가신다면요? 예, 오랫동안 신세를 많이 끼쳤어. 이제 한 사날만 있으면 신북 장터로 갈라오. 이웃에서 산지는 오래 안 되지만 참 섭섭하게 되었어. 하기야 그러긴 하겠소만 하고 풍월댁은 잠깐 저쪽 눈치를 살피고 나서 참 이사가는 양반께 안 됐소만 혹 가실 때 짐이 되시겠으면 저 반동우들이 물 온백이나 놔주고 갈라오? 물 온백이가 없어서 그요. 웬만하거든 그냥 놔두고 가시오잉? 금매라오. 하고 새집댁이 한참 생각에 잠기겠다. 그라시오잉? 그럼 꼭 우리 주시오잉? 거듭 당부를 해놓고도 풍월댁은 이번에도 좀체 반촌댁이 못 믿어 이튿날 다시금 새집댁한테 가서 지금 아주 그 옹백이 금세를 정하고자 했다.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더 천천히 있다 합시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니요. 지금 아주 말씀하시오. 새집댁이 아무 말 없이 한 곳에만 눈을 떨고 있었다. 피라는 나와서 죄 없이 먹고 그나마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채는 것이 덜 좋다는 생각이었다. 그 돈을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요. 지금 말씀하시오. 새집댁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럼 250한만 주시오. 풍월댁이 저기 놀라는 눈짓을 하며 새것도 그 돈이랑 면 산디 너무 안 비싸요? 좀 비싼 포기는 하지만 요새 것과 달라서 그 값어치가 넉넉하니 있으라오. 그러고 본래 물그릇 같은 값은 새것과 한 것이 별 차가 없는 것 아니오. 그러지만 좀 비싸요. 한 200원만 합시다. 하기야 200원이 아니라 100원에 비인들 이때껏 지내던 정의로 봐서 못스럽디야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집 형편이 그러지 않소. 그러지만 어째 한 200원만 해둡시다. 새집댁이 또 아무 말 없이 한 곳에만 눈을 떨고 있다. 나직한 목소리로 그럼 그렇게 하시오. 풍월댁이 이튿날 밭에 나와서 묻지 않은 소리를 영애매 하고 불렀다. 왜? 새집댁이 그 온배기 맛이 하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내가 웬만하면 이사갈 때 나 주고 가라 했더니 새값을 다 주라고 하더란 맛이. 탐탁스럽게 300하나이나 주라고 하더란 맛이. 그래 어디 말이나 붙여보겠던가. 그래 그만 두자고 해버렸네. 해전의 턱골댁 반상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번 일랑 아예 저쪽이 살 엄두도 못 내게 미리 막아두라 했다. 순간 반전댁이 아차 하면서 그런 자리를 자기가 미처 못 깨닫고 있었던 것을 뉘우치고 나서 그러나 새갑을 그대로 다 주라고 한다는 저쪽 말은 고지도 안 듣기는 듯 그래잉 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욕심쟁이 옆에 내가 밑구멍으로 호각시까 하는 것인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제 한번 가 물어버리라 했다. 풍월댁이 거듭 덧붙여 암만 해도 상해 가서 새것 산 것이 더 나았겠대. 오늘 밤 밭에서 돌아온 풍월댁은 애들이 마침 장독대기와 수채구멍에서 흙장난을 하다 거기 가운데 항아리에 똑 접시만한 흙을 묻혀놓은 것을 보고 아야 애기들도 난감스럽기도 하다잉이 짜짜 차를 차면서 행주를 들고 나와 그걸 말끔하게 닦아놓고 이제 새집댁서 그 옹배기를 가져오면 어느 자리에다 어떻게 놓을까 하고 이리저리 보다 마침내 쓰기 가깝고 조금 허전해 보이는 부엌문 옆으로 놓으리라 했다. 그러고는 지금 옹배기는 바로 그 자리에나 있는 것처럼 저쪽 마당으로 가서 그 짜임새를 바라보곤 했다. 반촌댁이 저녁을 먹기가 바쁘게 새집댁한테 왔다.
참 집이 이사 가신다며요? 예, 오랫동안 신세를 많이 끼쳤어. 한 20일만 있으면 신복으로 갈라오? 참 섭섭해서 되었어. 말씀이라도 감사하여. 그러나 벨반 먼디가 아니니까 종종 만날 테지라오? 그러시고 말고라오. 그런데 집이 저 반도들이 물론배기는 파실 것이오. 옆집 풍월댁이 하도 보려고 해서 250원만 주라했더니 또 한사코 200원에만 달라고 했어서 이태껏 지내던 정의도 있고 해서 그냥 그래 두라고 했소. 반촌댁은 풍월댁에 대한 자기 짐작이 어김없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내 입을 갖다 넌지시 새집댁의 귀 가까이 대고 돈 10원 더 붙여드릴게 놔주시오 하였다. 새집댁이 반촌댁을 힐끗 돌아오면서 사람이 돈 10원 사이에 그래 쓴다오. 놈에게 인심을 잃고 못 쓰라오. 나 다 깨진 어른가리 같은 것으로 쓰고 있으니까 놔주시오. 그래도 못 쓰라오. 그럼 40한 더 얹어서 집이가 말한 대로 다 드릴게. 새집댁이 여전히 새침에 있으려니까 그럼 되지 않겠소. 250원에 그냥 놔주시오. 새집댁이 눈치가 약간 누러지는 듯 했다. 그러자 반촌댁이 한층 되게 닦아대면서 새집댁 그렇게 하시오. 나 250원 다 드릴게. 새집댁의 눈치가 더 조금 누그러진 듯 했다. 그러자 반촌댁은 반승낙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꼭 그렇게 하시오잉? 거듭 부탁을 하고 돈을 마련하러 나갔다. 새집댁은 그럼 어차피 250원을 받고 반촌댁에 줄까 하는 생각에 앉아 있었다. 40리가 먼 이삿짐을 앞두고 차 한 대를 못 불러서 마발에 싣고 갈 처지에 가다가 언니들 감자 한 꼬챙이를 사준다 치더라도 그 돈 50판이 어디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편 사람이 돈 몇십판 사이에 그렇게 해서는 되랴 하는 생각에 뒤이어 그 전에 여기서 살다 이사를 갔다는 덕골댁이 반상 한 집을 내놔가지고 불과 돈 30원 차이에 저쪽을 주고 말았다는 것을 그네가 이사간 뒤 오늘날까지 되뇌고 있는 점이 적이 꺼려지기도 한 것이었다. 이윽고 반촌댁이 숨을 쌩거리고 돌아와 우선 이놈만 받아 드시오 하면서 가져온 돈 얼마를 막 내오려고 하는 때였다. 텐마루서부터 새집댁 진지 잡사겠어 풍을 떼오는 소리가 났다. 순간 돈을 내놓으려 했던 반촌댁이 손을 썩 감추고 자네도 마실 나오는가? 어이 일찍 나왔네. 그런 두 여인은 곧 내가 때를 잘못 맞춰서 왔고 그랬다. 풍월댁도 돈 얼마를 가지고 저편 몰래 옹배기 겁을 지어주려고 온 것이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어차피 마을에 나온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이제 저쪽이 일어나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반촌댁이 더 있지 못하고 일어서 갔다. 내일 아침에 오리라 했다. 풍월댁이 돈 200원을 새집댁이 건네면서 애쇼 아무 때라도 드릴 것인께 우선 받아 드시오. 당장은 아습지 않은게 거기 놔두시오. 마침 한 가지 아니요. 그냥 넣어두시오. 풍월댁이 돈을 저쪽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새집댁이 그 손을 떼면서 염려 말고 그냥 놔두시오. 그럼 꽉 믿소잉? 이튿날 아침 반촌댁이 돈 100원을 가지고 새집댁한테 왔다. 애쇼 우선 이 돈만 받아두시오. 이따 갈 때 하긴 거기 놔두시오. 어쨌든 마치 한 가지니까 우선 이 돈만 받아두시오. 반촌댁이 돈을 저쪽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염려 말고 거기 놔두시오. 새집댁이 저쪽은 내비는 손을 떼밀었다. 아따 마찬가지 아니여. 그냥 놔두시오 그래야. 반촌댁이 바야흐로 거느려던 돈을 새집댁 앞에 휘딱 던지고 나가버렸다. 참 억척스런 기자들도 하고 왔다.
새집댁이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그리고 이렇게도 싸울 바에야 차라리 그 옹배기를 이웃 선인에게 구워먹은 쌀 대신으로 줘버리고 말까도 하였다. 피라로 오던 무렵에 구워먹은 쌀 한 대를 아직까지 못 갚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반촌댁이 고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밥을 짓고 있는 딸에게 아야, 네 온배기 하나 사주려고 어미가 이렇게 웃곤다 하고 그도 이제 옹배기를 가져오면 어느 자리에다 어떻게 놔둘까 하고 부엌과 장독대를 이리저리 둘러보다 마침내 개수통 바른편 묵은 김치통에 피피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다 놓으라 했다. 두 여인은 오늘도 밭을 맸다. 이제 반촌댁 그 밭을 다 메고 내일부터는 풍월댁 그 밭을 메게 되는 것이었다. 맞은산 소나무 그늘에서 꾀꼬리 울음소리가 꾀꼴 꾀꼴 산골 타고 울려오고 새골로 넘어가는 샛길 위에는 오늘 또 이른 장꾼들이 너더대씩 짝을 지어 나가고 있었다. 오래내야 왜? 이제 새집댁 그 온배기 새값을 다 주라 가대잉. 금매 맛이. 그래 나도 웬만하면 사둘까다 그만둬버렸네. 금매 나도 그래서 그만둬버렸단 맛이. 그런 두 여인은 이제 그 온배기는 갈 데 없이 자기네 것이라고는 생각들로 어딘지 모르게 기쁨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집예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거기 새집댁 그 마당에서 내일이면 이삿길을 뜬다고 이웃 선이 어머니께서 어수선스레 짐들을 꾸려주고 있었다. 풍월댁과 반전댁이 바로 그리로 갔다. 가서는 곧 함께 달려들어 짐짝식을 묶어주고 나서 풍월댁이 바로 장독대 곁 항아리 옆에 있는 예의 옹배기를 보고 선뜻 그루가 새집댁 나 이 옹배기 집으로 갖다 둘라잉 하자 반전댁이 깜짝 놀라며 곧 풍월댁에 달려와 얼른 옹배기를 한 기퉁이 맞잡고 이 사람아 이 옹배기 내가 사기로 한 것일세 하고 잡아당겼다. 별말 다 하네. 내가 사기로 한 것이네. 아니 내가 언제부터 맞춰놨다고 그런가 내놓소 이리. 별소리를 다 하네. 자네는 그 깨진 온배기라도 있지 않는가. 욕심부리지 말고 내놓소 이리. 말이 절로도 투박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놓소 이 사람아. 아니 정일억인가? 정일하면 어느새 얼굴까지 빨개졌다. 놓게 이 사람아. 아 놀란 맛이. 그러다 마침내 반촌댁이 거기 장독을 피우고 있는 새집댁에 새집댁 이 옹배기 누구한테 주기로 했소? 새집댁 입을 몽당해 가지고 나는 집이들께 꼭 벌겠단 말 안 했으라우. 구워먹은 쌀 대신 선인해 줄라우. 일들 내놓으시오.